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거점 원주 출신 박길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신경우 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3년 6월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2024년 6월부터는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이 시행되었으며 강원특별법의 공식 명칭에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가 포함됨으로써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미래산업과 글로벌 경쟁력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차질 없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삶의 기반이 튼튼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환경인 의식주를 비롯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교통 인프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 유치,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다문화 교육까지 폭넓게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이러한 분야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목차를 기준으로 첫 번째, 상수도 보급률과 두 번째, 도개발 품종 농가 보급, 세 번째, 지방도 건설 관리와 네 번째, 기업 유치 이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원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문화 교육 현황에 대해 신경우 교육감님께 질문 드릴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목차인 도내 상수도 보급률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도이며 산림이 많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우린 도민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필수 생활 기반입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인 2023년 말 통계에 따르면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94.1%로 전국 평균 97.9%보다 3.8% 낮습니다. 이는 전국 9개 도 가운데 6위,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준으로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일부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여전히 급수 취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지하수를 이용하다 보니 수질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가뭄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급수 취약 지역을 해소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더욱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전체 상수도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현재는 그 상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이제 미국된 면 단위 지역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00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수고 많으십니다. 관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는 이제 우선 인구 밀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인구가 분포돼 있고, 그다음에 또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같은 예산을 들여서도 확장하는데 공사 연장선을 얼마 많이 못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요. 우리도 전체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일부 시군의 보급률이 매우 낮은 지역별 편차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특히 화천군 보급률이 69.1%로 매우 낮고
홍천을 비롯한 6개 지역의 보급률이 8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형적 특성이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그렇지만 이 지역의 도민들도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특히 낮은 지역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특화된 정책이 혹시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수도 보급률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 있는데요. 소규모 마을 상수도라든가 소규모 수도 시설을 지금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매년 한 100억을 들여서 예. 그런 현재 이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그런 또 지역에 그래서 특히 잘 이제 알았습니다. 홍천이나 화천에 지금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그 두 지역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 그런 소규모 수도 시설을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때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노지방산수도의 현대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노수도시설 개량과 같은 물기반 시설 확충 사업은 물론 개별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지방정부 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지요. 국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정부 이양 사업들을 다시 국가 소관으로 바꾸거나 재정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정부나 관계부처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소 수동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럼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노상수도 개량 사업은 아직도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사업 이 부분은 이제 지방 이양 사업인데 지방 이양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일정한 재원을 지자체에 내려줘서 그걸 가지고 지자체가 자유롭게 예. 여러 지정된 사업에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이제 내려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지방 이양 사업이 대부분 2026년이면은 완료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여러 이 사업에 이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우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상수도 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 거기까지 하시고 혹시 저 국장님 물이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네. 또는 뭐 간이 상수도라도 네. 지하수를 팠어요. 예, 예. 근데 지하수를 팠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라림이라든가 비소라든가 네. 이럴 경우 혹시 국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분은 우선 뭐 그 검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런 인체에 해로운 그런 중금속이 나온 지하수는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본의원 좀 지역구에 바람직하다. 예. 지하수를 팠는데 네. 음용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비소라든가 우라늄이라든가 각종 물질이 나오는데 필터로도 정화가 안 돼서 네. 물을 말통으로 사다가 10개 뭐 20개 이렇게 사다 놓고 이렇게 합니다. 물이라는 게 우리 의식주 중에서 가장 기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런 지역 먼저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나 이런 시군에서 5년 단위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이렇게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예,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 예,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원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 원장직으로 발령받으셨는데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드릴 질문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 보급하는 우리 도의 식물, 작물 품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에는 지난 20여 년간 식량, 원예, 특용 작물을 합쳐
18개 작목 182 품종을 육성 개발하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원주 출신이라 달의 품종은 많이 개발되고 편의점에도 납품될 정도로 제품화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품종들이 있는지 도민들께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니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 대표적인 거는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대표 작물인 옥수수 미백 2호가 있고요. 예. 그리고 감자 관련해서 수미 대체 품종인 풍농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포도이 같은 경우에도 흑아랑이라는 품종을 개발해서 예. 저희가 보급을 예, 하고 있고 그 됐습니다. 외에도 많은 품종이 있다고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벼와 콩, 버섯, 옥수수, 감자 등 그동안 다양한 작물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원장님, 만약 하나의 품종이 개발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실제 농가까지 도달하는지 그 보급 과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품종을 선발을 해서 육종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육종의 과정이 한 8년 정도의 과정이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품종이 만들어지면 이걸 저희가 검정하는 기간이 한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지역 적응 시험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 지역 적응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품종 출원, 품종 등록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게 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은 물론 각 기관과 부서가 힘을 합쳐야 개발된 품종이 실제 농가까지 보급됩니다. 품종 개발에 들인 노력이 더욱 빛을 낼 수 있도록 보급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식물 품종 개발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원에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기후변화 대비 품종 개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이를 위해 도청과 도의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 갖고서 저희 농업기술은 다양한 작물들을 지금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자 같은 경우에서는 내재성에 강한 품종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강원도가 이제 사과가 많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서 강원도에 적합한 사과 품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 작물인 옥수수에 관련해서는 미백 2호를 대체할 수 있는 후속 지금 품종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교통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중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더욱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로건설, 즉 교통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입니다. 특히 광활한 면적을 고려할 때 도로망 확충은 도민들의 이동 편의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발전, 물류 시스템 개선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는 도의 총 길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 길이 비교로는 나쁘지 않은 순위처럼 보이지만 강원도의 넓은 면적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충분한 수준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의 면적당 도로 길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본 의원이 9대의회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강원도정 공직자분들께 지방도 예산 확보에 신경 써달라는 주문을 했었고 2019년 지방도 확충 예산 1천억 원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 현재 지방도 확충 예산은 약 750억 원으로 25.3%나 삭감된 상황입니다. 또한 구역 내 도로 길이당 도로 부서의 예산을 비교해 보니 우리 강원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면적 대비 도로 길이, 그리고 도로 길이 대비 도로 부서의 예산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그 SOC 사업의 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데 공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SOC 사업의 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재정도 조금 부족하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현황을 좀 보고를 드리면 도가 지금 도로 지방도 건설에 계획된 물량이 전체 한 500km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가 4.2조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1.5조 정도 지방비로 투입을 했고 2.7조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 매년 1,000억씩 투자를 해도 27년 동안 해야 되는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유지관리 예산이 추가적으로 이제 도의 재정을 좀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예. 또 SOC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사실 이게 너무 광범위한 재정을 그러니까 감당할 수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국비 국비를 확보라든가 확보를 예, 위한 국장님 답변 거기까지고 국비 네. 확보라든가 각종 그 선택 사업에서 선정받을 수 있도록 네네.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길 네,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우리 도에서는 2025년 도로사업 주요 추진 계획 총 12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는 제6차 국도 국지도 도로 건설 계획 제1차 평가에서 전국 평균을 넘어서며 도 역사상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계획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안전이나 향후 사후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의 재정으로 SOC 현안들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좀 확보하는 쪽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고 말씀하신 이런 계획들은 저희들이 올해 꼭 관철되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군하고 계속 이제 그 협의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각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상 교통 인프라 확충이 곧 지역 경쟁력 강화로 직결됩니다. 도로의 철저한 관리와 안전한 유지 보수를 통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산업국장 박강용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부터 살아나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기업 유치 및 기업 이전의 활성화입니다. 기업들이 강원도로 들어와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내 소비와 투자 증가, 세소 확충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보니 도내 8개 시군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했고 도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필두로 강릉 5개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총액 310억 원 규모의 도비를 지원하여 기업 투자와 유치 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수도권과 인접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무궁무진한 발전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도의 기업 유치 이전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43개 기업에 네. 약 한 1조 5,4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이루었고요. 또 신규 고용은 한 2,100여 명이 달성을 했고 저희가 민선 7기 하반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2배 이상의 기업 유치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잘된 점도 분명히 있고 아쉬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아쉬운 점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기업들이 강원도로 이전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 대다수의 기업들이 겪고 있을 텐데요. 아마
인력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도 뭐 교통 물류 애로라든가 또 부지 확보의 어려움, 또 뭐 생활 인프라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과의 협업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1차적으로 기업을 들어오게 하는 데에는 산업국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이제 운영 중인 산업단지 분양률이 지금 한 96% 정도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산업단지 조성이 이제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현재 이제 14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조성을 해서 예.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여건을 좀 중요하다고 잘 좀 조성- 보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그 타 시도와 좀 차별화된 투자 유치 인센티브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도 만들어 나가고 예. 또 특히나 이제 우리 도가 미래 먹거리 사업인 이제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미래차 뭐 이런 쪽으로 미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렇죠. 기업 유치를 예. 발굴하고 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래 산업에도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예.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기업 친화 지역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나아가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로 향하는 데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예,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지사님께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아이고, 지사님 3일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네,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만 2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지사님을 비롯해 우리 강원도정 각 분야의 구성원 분들 덕에 강원도는 하루하루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상수도 보급, 품종 보급, 도로 확충, 기업 유치 등의 현안도 우리 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중요한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지사님도 이에 공감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도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지사님께서 민선 8기 공약으로 강조하시는 사통 8달 강원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현안입니다. 지사님 혹시 도로 사업 외에도 사통 8달 강원 시대로 향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 추가적으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SOC 도로 사업 뭐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도 하나 지금 네.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광덕 터널 네, 예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더 뭐 하고 있는 게 있냐고 하면 그 심리적 거리감을 없애는 그런 것이요. 네, 그렇죠. 지금 잘 그게 갖춰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강원도는 굉장히 먼 곳 오지로 생각되는 이 심리적 거리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런 공감 캠페인 이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애쓰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포함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분야는 단지 한두 개 부서의 업무를 넘어 도 구성원의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풀어가야 할 분야입니다. 또한 도수관을 넘어 중앙정부나 관계부처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앞장서서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도정 분야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말씀. 한 말씀만 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방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신 것이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이제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업, 개별 사업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방도 건설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분이 처음입니다. 네. 이게요. 지금 아까 우리 국장도 대답했듯이 1년에 1,000억 정도는 가지고 이걸 계속 투입을 해 나가도 앞으로 27년을 해야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도 더 증액해 주세요. 저런 부분도 증액해 주세요.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빼서 쓰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1,000억을 써야 되는데 그전 도정 자꾸 지난 도정 얘기해서 그렇지만 거기서 자꾸 빼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게 500억도 안 되고 400억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건설할 돈도 없어, 유지 보수도 안 돼 이러다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어서 그래도 500억 이상은 하려고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사님 강원도 도로 유지는 타 시도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개선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앞으로 신경을 좀 그래서 이제 써주시기를. 이런 점이 정말 있다. 예, 예. 각 부문 위원회별로 뭐 필요한 거를 증액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거를 또 저희가 들이다 보면 이런 당장 보이지 않는 지방도 사업이 점점 늦어지고 예. 여기가 관리가 안 된다는 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 예, 부탁을 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대 대비 다문화 교육 현안에 관하여 교육감님을 모시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예, 수고 많으시죠? 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문화 가구 수는 2022년 기준 9,841가구로 2018년 대비 24.3%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가구 원수 역시 15.1%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다문화 학생 수는 2023년 기준 5,000명을 돌파하며 10년 사이 약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은 같은 기간 1.4%에서 3.5%로 2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현재 다문화를 포용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추세와 다문화 포용이 중요한 교육 전환이라는 점에 교육감님도 공감하십니까? 네, 예,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현장에서 보시기에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전체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3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네. 사실은 그때 그 다문화 사회를 위한 그 과제를 네. 저희 교육청에 던져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현재 사실은 그 다문화 아이들이 각 어려움을 갖고 있는 5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언어 장벽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학습 격차를 느끼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문화적 차이와 정체성 혼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편견이 있잖아요. 네, 편견이 또 강하게. 차별과 편견이 있고요. 예, 예. 예, 차별과 편견 같은 경우는 그때 의원님 말씀하실 때는 3분의 1 정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육감님은 진짜 부지런하셔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심히 강원 교육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교육감님과 교육청 분들이 힘써주신 덕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결 방안을 5가지로 집약을 해봤는데요.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원을 하고 네. 또 학습 지원 프로그램 확대하고 예. 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네. 또 차별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을 네. 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해서 예. 올해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네. 올해 총 예산은 7억
7만 3천 원입니다. 아이고, 예. 예.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천천히 하세요. 예, 7억 273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한 1억 7천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줄였습니다. 올해 할 사업은요. 다문화 언어 강사 지원을 국제교육원에서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다문화 학생 한국어 지도 지원을 하고요. 아울러 다문화 복지 신문을 보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그 타임에서 네. 본 의원이 그 다문화 연구회에 이제 소속했는데 네. 그간에 그 다문화 신문을 발행해서 각 다문화 가정이나 교육청 이런 데다 배급을 하는데 네. 예산이 없어서 손익분기점이 넘어선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좀 교육감님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수의 예약을 그렇습니까? 그분들 말씀은 2억은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잘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다국어 번역 서비스 운영을 할 것이고요. 네. 또 다문화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예.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예, 예.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은 정책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얼마 전인 3월 1일 도교육청 조직 개편을 통해 다문화 교육의 소관부서가 네.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국제교육원에서 교육청 본청 내 정책국 미래교육과로 옮겨졌습니다. 네. 물론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이었겠지만 구체적으로 기존에 어떤 미흡한 점이 있었고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어떤 점이 개선될지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도민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국제교육원에서 다문화 아이들 교육을 관련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전에는 또 도교청에서 했던 업무였습니다. 네. 내려갔다가 다시 조직 개편하면서 본청에서 가져왔는데요. 그것은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 총책임자는 미래교육과장을 센터장으로 해서 국제교육 담당 장학관 이렇게 3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교육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를 비롯한 우리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미래 교육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좋은 리더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5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첫째, 도내 상수도 보급률 현안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94.1%의 보급률과 시군별 큰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강원도 개발 식품 품종의 농가 보급 현안입니다. 강원도에서 개발한 우수한 품종들이 실제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함을 당부드렸습니다. 셋째,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현안입니다. 강원도는 면적 대비 도로 인프라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이를 확충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안전한 사업 추진 그리고 사후 관리에 신써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넷째, 도내 기업 유치 및 이전 현안입니다. 강원도의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제였습니다. 다섯째, 다문화 교육 현안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내 다문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다문화 포용 정책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지였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안들은 도민의 삶의 질과 우리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들입니다.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합당한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한 사람의 강원도민으로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생명력 있는 시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